다음 얘기해볼 경기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버팔로 빌스가 되겠습니다.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현재 10승 2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빌스는 9승 3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레이븐스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이 경기 승리를 하면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돼요. 뭐 이제 지금 1번 시드이기 때문에 네. 뭐 시드가 확정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이 됩니다. 네. 승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가 만약에 지거나 비기게 되면 지구 우승까지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 주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버팔로 빌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복잡해요. 버팔로가 승리를 거두고 오클랜드가 지거나 무승부를 기록한 다음에 휴스턴이 패배를 하고 콜츠가 패배를 하거나 비겨야 된다. 이게 다 갖춰져야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이번 주에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9승 3패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이미 굉장히 이 딸린 조건들이 달성하기 힘든 경기인데다가 상대가 볼티모어 레이븐스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힘들 것이다. 김민준 아나운서께서 말씀해주신 경우의 수만 봐도 굉장히 좀 빌스의 상황은 좀 복잡하고 네. 볼티모어는 꽤 단순한데 사실 이 두 팀이 지금 10승 2패와 9승 3패이기 때문에 사실 한 경기 차거든요. 그렇죠. 근데 두 팀이 보여주는 어떤 경기력 이런 걸로만 보면 사실은 1승 차이보다는 조금 더 어떤 전력의 차가 느껴지는 경기이기는 합니다. 네. 사실. 뭐 볼티모어가 워낙 강력한 거 있죠. 그렇지. 버팔로가 약하다기보다 볼티모어가 지금 워낙 역대급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8연승이에요. 네. 네. 거의 이제 수비팀들의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토탈 오펜스 2위 그리고 이제 러싱 오펜스가 1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반면 이제 버팔로 빌스는 오히려 이제 공격보다는 수비에 더 강점이 있는 팀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탈 디펜스가 3위, 패싱 디펜스가 또 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러싱 수비가 14위, 약간 중간 수준이에요. 중간 수준의 러싱 수비로 리그 최고의 러싱 공격을 막을 수 있냐? 어림도 없지. 사실 리그 최고의 러싱 공격이 아니라 NFL 역사상 거의 최고의 러싱 그렇죠. 공격을 가진 볼티모어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뭐 빌스가 강한 수비를 가지고 있지만 라마 잭슨을 제어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고 네. 뭐 빌스가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도 좀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주 조시 앨런의 그런 터프한 활약은 혹시나 하는 좀 생각을 갖게 하기는 합니다. 솔직히. 네. 사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라마 잭슨 선수가 지금 현재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워낙 압도적이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역대급이기 때문에 참 빌스로서는 너무 무서운 상대를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라마 잭슨의 러싱 기록은 아까 저희가 1부에서도 좀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었어요. 네. 뭐 이제 23야드만 더하면 뭐 1000야드가 되고 또 거기서 한 40야드 정도만 더 하게 되면 63야드. 그렇죠. 네. 네. 마이클 빅의 그 한 시즌 네. 쿼터백 최다 러싱 기록을 또 깨게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기록을 좀 말씀드리면 라마 잭슨 이번 시즌 이제 본인이 러싱 터치다운을 하거나 네. 혹은 패스 터치다운을 한 걸 합치면 21개가 돼요. 근데 이게 지금 NFL이 볼티모어 제외하면 31팀이 있잖아요. 네. 그 31팀 중에 21팀의 전체 터치다운 개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팀에 뭐 러닝백이 하건 그죠. 뭐 픽식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네, 뭐 수비가 할 수 있는 터치다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21개 팀이 한 터치다운보다 라마 잭슨 혼자 기록한 패스와 러싱 터치다운이 더 많다. 뭐 이거는 작년 뭐 패트릭 마홈스 그러네요. 네, 뭐 그런 기록을 얘기할 때나 나오던 그런 기록인데 네. 이번 시즌 라마 잭슨이 좀 그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21개 팀 중에 빌스도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두 팀의 공격력 차이가 뭐 요거 한 기록으로 좀 잘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뭐 조시 앨런과 라마 잭슨을 좀 굳이 연결해보자 하면 이 둘이 이제 드래프트 동기잖아요. 그렇죠. 네, 2년차 드래프트 동기고 뭐 그때 1라운드에 뽑혔던 5명의 선수 중에 어떻게 보면 듀얼 스레트형에 제일 가까운 두 선수였으니까 뭐 그 두 선수들의 이제 자존심 싸움을 한번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5명 중에 라마 잭슨이 제일 꼴찌로 뽑혔잖아요. 그렇죠. 32번. 뭐 다른 선수들은 다 10번 이내로 네. 뽑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사실 뭐 같은 1라운드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뭐 아직 2년 차지만 뭐 사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라마 잭슨 선수가 또 신기록을 세우는 것이 거의 확실시 돼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마이클 빅의 기록은 이 경기에서 깨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23야드가 이제 NFL 역사상 두 번째 1000야드가 되는데 이 기록은 뭐 이 경기에서 깨지지 않을까. 뭐 사실 1쿼터에 깨지냐 2쿼터에 깨지냐 뭐 그 정도 그렇죠.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가 이 경기를 이기게 되면 9연승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레이번스 프랜차이즈 사상 그 역대 최고 기록에 대한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 레이번스 팬들은 뭐 이전에 레이 루이스 시대나 뭐 조 플라코 시대에도 우승을 경험을 했지만 또 올해는 또 그것과는 다른 스타일의 어떤 풋볼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이 경기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뭐 이제 이 경기에 대한 얘기는 접어두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 벵갈스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가 이제 맞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벵갈스는 사실 이제 뭐 1승 11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니까 크게 뭐 얘기를 할 게 없겠구나 싶지만 어쨌든 이제 오하이오 주에 속해 있는 두 팀 간의 맞대결이잖아요. 통산 전적이 생각보다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데다가 의외로 벵갈스가 앞서고 있어요. 의외는 아니죠. 사실 이제 올 시즌만 이제 브라운스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50대 41 벵갈스가 이제 앞서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신임 감독들 간의 맞대결이라는 거예요. 키친스 감독과 잭 테일러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사실 많이 나지만 네. 두 사람 모두 신임 감독이라는 점에서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팀의 신임 감독들이 35년 만에 맞대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샘 위치라는 벵갈스의 감독 그리고 마티 쇼텐하이머라는 브라운스의 감독이 맞대결을 펼쳤는데 당시 경기는 이제 연장 승부 끝에 20대 17로 이 벵갈스가 승리를 거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샘 위치 감독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 보통 이제 마지막 파이널 2미닛에 들어가면 노허들 오펜스를 하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노허들 오펜스를 이 파이널 드라이브가 아닌 이 일반 공격 드라이브에서 최초로 사용한 분이라고 그래요. 싱크빅이죠. 그리고 이제 마티 쇼텐하이머라는 성이 좀 친숙하실 텐데요. 이분이 이제 이 시애틀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이 브라이언 쇼텐하이머의 아버지라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분 밑에서 사산 감독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제가 다 이 하나하나 읊어드릴 수는 없고 간략히 좀 소개를 하자면 빌 카워 지금 이제 마이크 텀린 감독 이전에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그렇죠. 장기간 이끌었던 감독 그리고 이제 마이크 맥카티 그린베이 네. 감독이죠. 경질이 되긴 했지만 이제 전 감독이죠. 네. 그리고 웨이드 필립스 램스의 현재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그리고 브루스 에리언스 현 이제 템파베이 감독. 네. 뭐 다들 이름이 있고 뭐 NFL 팬들이라면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빅네임들을 뭐 가르친 분이라고 네. 해야 될 것 같네요. 스승님인데 어쨌든 이제 뭐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신인 감독으로서 이제 맞대결을 펼쳤다고 하고요. 뭐 이제 다시 이제 경기 얘기로 좀 돌아가서 지난주에 이제 벵갈스가 제츠를 상대로 이제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는 5승 7패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아모른직다. 아직 몰라요. 킹웨스가 또 남아 있어요. 플레이오프에 또 아직 갈 수 있는 경우에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경기를 보면 카디널스, 벵갈스와의 원정 경기가 있고 네. 사실 레이번스와의 홈 경기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레이븐스 경기는 어렵다고 치더라도 이 카디널스 경기 그리고 bengals와의 경기가 두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시즌이 끝나게 된다면 8승 8패가 되죠. 네. 네, 그러면 상대 뭐 물론 그 성적으로는 어렵긴 하지만 다른 팀들의 성적이 좋지 않았을 경우에 뭐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말씀드리는 김에 뭐 한번 행복 캐롤을 좀 풀가동 해보자 그러면 레이번스가 이번 시즌 사실 2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홈 경기를 한번 졌는데 그 레이번스의 원정에 가서 잡은 팀이 바로 브라운스예요. 물론 이제 라마 잭슨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전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뭐 혹시 이 경기까지 좀 수입을 한다고 이제 행복 캐롤을 돌려본다면 그러면 9승 7패. 그러면 9승 7패라면 이제 해볼 만한 거죠. 네. 그래서 뭐 브라운스는
뭐 슬픔을 제조하는 공장도 계속 돌아가고 있지만 네. 옆에서 같이 좀 행복회로도 같이 돌려보면 어떨까 뭐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근데 행복회로 열심히 돌리다가 이게 결과가 생각대로 안 나오면 현타 세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슬픔이 2배로 가동 슬픔의 공장이 2배로 가동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행복회로에 썼던 기름 남은 기름을 빼가지고 슬픔을 제조하는 공장에 네. 더 태워야죠. 풀가동. 그렇죠. 근데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 선수가 사실 지난주에 약간 부상이 있었어요. 손부상이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베이커 메이필드가 나올지 아니면 나와도 정상 컨디션일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네. 뭐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리그 러싱 야드 1위인 닉첩이 결국 그 베이커 메이필드 역할을 좀 대신 분담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뭐, 카리먼트. 그렇죠. 네. 뭐 사실 지금 베컴이나 랜드리는 메이필드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면 좀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우니까. 정상일 때도 사실 랜드리 제외하고는 다른 선수들이 큰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오델 베컴은 사실 이름값에 비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시즌입니다. 이번 주에 오델 베컴이 또 조커 신발을 신고 나올지 한번 보긴 해야겠어요. 뭐 본인이 디자인한 뭐 조커를 신고 나올지 뭐 네. 앞에서도 오픈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재밌을 것 같고. 뭐 신시내티 얘기를 조금 해보자 그러면 뭐 1승 11패지만 그래도 수비는 조금 최근에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뭐 최근 3경기에서 모두 27점 이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지난주 리뷰 때 좀 말씀드려다 못 드린 부분이어서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날 신시내티가 제치와의 경기에서 신시내티 홈 경기였잖아요. 근데 이날 경기장에 그 LSU의 쿼터백 조버로를 원한다는 내용의 걸개가 사실 걸려 있었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신시내티가 유력한 1순위 후보기 때문에 뭐 자기들이 원한다면 이 조버로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최근에 목 드래프트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조보루의 이름이 가장 위에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장 위에 있는 팀이 신시내티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뭐 조보로가 이제 이 신시내티의 유니폼 입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앤디 달튼 입장에서는 네. 뭐 자신의 명예도 명예지만 자신의 자리를 걸고 남은 시즌 사실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네. 뭐 남은 경기에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 조보로를 뽑아서 이제 주전으로 앉혀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뭐 프랜차이즈 그 터치다운 패스 기록을 세운 기쁨은 진짜 잠깐 하루만 누리고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앤디 달튼은 또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벵갈스와 브라운스 경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워싱턴 레드스킨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버필드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던 이제 지난 경기를 뒤로하고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제 진짜 램버필드로 건너와서 홈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패커스가 역시 이제 바이킹스와 한 경기 차이기 때문에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이제 미네소타와의 이제 원정 경기가 사실 남아 있습니다. 16주 차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경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계속 이 승차를 좀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그린베이일 것 같습니다. 예. 반면 이제 레드스킨스는 Thursday Night Football에서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패배를 하면서 이제 3연패가 됐죠. 카우보이스는. 그렇죠. 네, 레드스킨스가 이제 남은 경기를 전승을 가져가고 댈러스가 그리고 이제 이글스가 두 팀 모두 전패를 하게 되면 이 지구 우승을 레드스킨스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 행복회로 풀가동인데 그 킹의 수가 아직 남아 있다는 그렇죠. 게 3승 9패인데 아직 탈락을 안 했다는 것이 좀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 레드스킨스가 지구 우승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이제 신락 같은 희망에 불과하지만 그만큼 이제 NFC 동부지구가 올 시즌 다른 지구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특히 AFC 동부지구를 상대로 그 이진만 위원이 얘기했던 스케줄이 쉬운 AFC 동부지구를 상대로. 그렇죠. 이번 시즌 한정으로는 이지만 위원이 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고 좀 사과의 말씀을 오셔서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이거를 반박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사실. 뭐 이번 시즌은 진짜 AFC 동부가 NFC 동부를 확실히 좀 누르고 있는 한 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워싱턴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사실 뜬금 2연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주는 뭐 그냥 어물쩍 3연승 이렇게 뭐 한번 발을 걸치기에는 사실 너무 어려운 상대예요. 그렇죠. 에런 로저스가 뭐 버티고 있는 그린베이고 또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워싱턴으로서는 좀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는 게 사실이고
이 해스킨스도 이제 아직 프로 레벨 레디는 아니다. 뭐 이지마 위원도 얘기해 주셨고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워싱턴 경기를 보셨으면 좀 느끼셨을 텐데 네. 뭐 해스킨스와 로저스의 맞대결은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경기를 만약에 이 다윗이 이기게 되면 남은 경기가 이글스, 자이언츠, 카우보이스 다 이제 지구 라이벌들 간의 맞대결을 해볼 만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저는 그 이번 주 이제 프리뷰를 준비하면서 많은 팀들의 이제 남은 경기 스케줄 많지 않으니까 이제 플레이오프 가시권 있는 팀들은 다 남은 경기 조사해 왔는데 사실 워싱턴은 적어오지를 않았거든요. 떨어질 것이다. 이게 사실 저는 이미 떨어진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건 제가 이제 좀 경우의 수를 확실하게 체크하지 못한 저의 미스긴 한데 3승 9패니까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된다는데 사실 그거 찾아볼 시간이 아까워서 솔직히 안 찾아봤거든요. 워싱턴 팬들에게는 너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아직 경우의 수가 남아있다니 사실 조금 충격이고 워싱턴으로서 이제 해스킨스가 아직 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수비와 그 러싱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이스와 피더슨 그리고 이제 D라인 쪽에서 확실히 좀 강점을 찾은 레드스킨스이기 때문에 뭐 진짜 만에 하나 이기려면 그 두 부분에서 좀 힘을 내줘야 될 것 같고 약간 여담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부에서도 그 제걸츠와 메이필드의 광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쉬는 시간에 생각을 해봤는데 이 워싱턴에서 광고를 찍은 선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이번 시즌에 1라운드에 뽑혔던 만테스 스웨트 선수 이름이 스웨트잖아요. 그래서 저 데오드란트 광고 찍었죠? 그렇죠. 씩씩. 네. 뭐 사실 그 이 선수가 수비 선수니까 사실 뭐 전국적인 스타가 되기에는 뭐 아직 보여준 거나 뭐 어떤 포지션 면에서 사실 CF 스타가 되기는 사실 쉽지 않은 포지션인데 뭐 부모님께 뭐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스웨트라는 이름이 이 선수에게 좀 부수입을 좀 안겨다 준 거 아닌가. 루키 선수한테 또 소중한 또 부수입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뭐 여러 가지 스포츠를 보다 보면 성이 특이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이때까지 가장 특이했던 성이 드링크워터였거든요. 그 첼시에서 뛰었던 레스터 시티에서 뛰다가 그렇죠. 첼시에서도 갔다가 아마 좀 부진해서 아마 또 쫓겨났던 것 같은데. 다니 드링크워터. 아니 드링크워터 이게 근데 그 조상이 그 예전에 이제 왕들이 마시는 물을 관리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드링크워터라는 성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처럼 스웨트도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었나? 특이한데요. 뭐 이거는 좀 그 기원을 좀 추측하기는 좀 어려운 성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튼 조상이 좀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드스킨스와 패커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차저스와 제규어스의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승 8패씩을 기록하고 있는 양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뭐 그렇죠. 사실 플레이오프 레이스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경기인데 뭐 두 팀 개별적으로 보면 뭐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경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잭슨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슈가 이제 오랜만에 선발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그 민슈의 복귀전을 좀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차저스 입장에서는 이제 정력갑 이 필립 리버스가 이 경기에서도 만약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아마 이제 쿼터백 교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리버스가 이번 시즌 많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 일부에서도 좀 안타까운 제가 좀 가구의 비유를 하기도 했었는데 뭐 최근 3경기에서 8개의 인터셉션을 던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필립 리버스의 어떤 그동안의 커리어에 비하면 굉장히 좀 초라한 성적인데 뭐 플레이오프와는 상관없이 좀 리버스가 개인적인 명예 회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애들이 많잖아요. 분위기가 벌어야 되거든요. 잘해서 물론 이제 뭐 선수 연봉이 워낙 이제 세니까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사실 이제 이 좀 나이 많은 선수들이 하나씩 이제 필드 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일라이 매닝도 그렇고 지금 뭐 벤 로슬리스버거 선수는 이제 물론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 더 뛰긴 하겠지만 뭐 로슬리스버거도 이제
기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 보이진 않고. 그렇죠. 뭐 브리스와 브래디도 네. 뭐 아주 많은 시간은 남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 좀 익숙한 선수들이 떠나갈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좀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해요. 그렇죠. 또 리버스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뭐 선수 리버스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그 아빠의 어떤 은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보고 있을 자녀들에게 좀 명예로운 모습으로 좀 떳떳한 모습으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스틸러스와 카디널스의 경기인데요. 참 스틸러스가 이번 시즌 초에 이제 민카 피츠패트릭을 트레이드 해올 때까지만 해도 이 드래프트 픽이 떡상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됐었는데 어느새 지금 성적이 7승 5패입니다. 그러면서 와일드카드 6번 시드를 깔고 앉았어요. 그렇죠. 뭐 피츠패트릭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팟빵에서도 아마 질문 남겨주셨던 기억이 나요. 뭐 그 스틸러스가 초반에 계속 전패를 하고 있는데 1라운드 픽을 주고 피츠패트릭을 데려오는 게 지금 무슨 의미냐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 저도 이제 푸달못 인증했던 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렇죠. 그랬는데 민카 피츠패트릭이 수비팀의 체질을 개선했어요. 그렇죠. 뭐 개인 기록상으로도 지금 리그 인터셉션 1위에 올라 있고 뭐 당시 이진만 위원도 댓글에 뭐 스틸러스는 아직 시즌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하셨는데 뭐 지금 한 그로부터 지금 몇 주 지나서 돌이켜 보면 그때 선택이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샀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자신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한 스틸러스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 탐린 감독이 사실 현재까지는 킬러빗에 가려져서 굉장히 뭐 명장이라는 그런 이제 인식은 사실 크지 않았는데 뭐 선수빨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랬는데 이번 시즌 완전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명장은 뭐 잘할 때보다 위기에서 더 빛나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10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많은 팀들이 있지만 사실 마이크 톰린 감독이 올해 감독상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뭐 스틸러스를 잘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체스로 비교를 하자면 지금 현재 퀸, 룩 그리고 나이트까지 다 떼고 이제 뭐 이 비숍 정도를 가지고 이제 경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폰이 상대방 진영까지 가게 되면 이 프로모션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주더라고요.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뭐 되게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무명의 선수들을 좋은 활약을 하는 스타 선수들로 만들어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반면 이제 카디널스는 이제 역시나 플레이오프를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냥 카일러 머리 선수가 안 다치고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거둔 승수보다 1승만 더 거두자 저희가 그 얘기를 몇 주 전에도 했었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한 이후로 아직 1승을 추가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뭐 이번 주가 좀 그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고 네. 뭐 사실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스틸러스가 수비도 강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카일러 머리 선수가 최근 뭐 지난주에도 경기력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경기지만 뭐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 뭐 이 경기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서 하나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 시즌에 전체 1번 픽으로 뽑힌 쿼터백 대 언드래프티드 쿼터백의 경기가 3번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놀랍게도 언드래프티드 쿼터백이 3번을 모두 이겼다고 합니다. 3승 0패. 그래서 사실 그 NFL 그 앱에 그냥 3승 0패라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대 누구였는지 적어주지 않더라고요. 네. 그 친구들이. 그래서 되게 궁금한데요? 누구? 찾아봤습니다. 네, 역시. 근데 바로 지난주에 호지스 대 메이필드를 그렇죠. 그렇죠. 호지스가 언드래프트이기 때문에. 그러고 카일 앨런 대 윈스턴. 카일 앨런도 언드래프티드 선수니까. 그러고 다시 한번 카일 앨런을 등장합니다. 카일 앨런 대 카일러 머리. 네, 그 경기들에서 모두 캐롤라이나가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3대 0인 것 같아요. 뭐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도 놀랍게도 호지스 대 머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맞대결인데 뭐 호지스는 1승, 머레이는 1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 번의 매치에서. 근데 이제 이 징크스가 이어질지 아니면 카일러 머레이가 이제 전체 1번 픽 쿼터백의 어떻게 좀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것도 뭐 조금
흥미로운 뭐 포인트를 하나 굳이 끼워 넣어보자고 하면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카일 앨런은 좀 버스를 잘 탄 거 아닌가요? 뭐 그렇죠. 사실 윈스턴과 머레이가 속한 팀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맥카프리의 도움을 많이 받기는 했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카일러 머리 선수가 안 다치고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경기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와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도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두 팀 간의 이제 맞대결인데 레이더스는 사실 이 경기를 지게 되면 이제 플레이오프와는 안녕을 고해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오클랜드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가 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남은 경기 스케줄을 좀 보면 제규어스의 홈 경기, 차저스와의 원정 경기, 브론코스와의 원정 경기인데 사실 플레이오프 레이스에서는 좀 많이 멀어진 팀들과의 경기가 남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일하게 플레이오프에 도전하고 있는 테네시와의 경기가 지금 이번 주에 남아 있는데 이번 고비를 잘 넘어간다면 사실 10승 6패까지도 좀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AFC에서는 뭐 피츠버그가 7승 5패 정도로 6번 시드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6번 시드도 충분히 가능한 성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클랜드는 이제 지난주 패배가 굉장히 뼈아프긴 하지만 뭐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일정도 비교적 좀 평탄한 편이긴 그렇죠. 하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오클랜드가 시즌 초에 비하면 상당히 좀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미 뭐 기대치는 뛰어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6승 10패 정도를 하지 않을까 뭐 싶은 그런 시즌인데 이미 6승을 달성했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는 이제 목표 초과 달성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냥 만족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그렇죠. 또 이제 오클랜드에서의 마지막 해기 때문에 뭐 오클랜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번 경기를 보면 역시 데릭 헨리 대 조시 제이콥스의 러닝백 맞대결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이어드리면 만약에 이제 오클랜드가 이 경기를 잡고 이 플레이오프 경쟁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팀이 리빌딩을 하는 시기인데 젊은 선수들의 자신감까지 더해지면서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이 훨씬 더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오클랜드거든요. 뭐 오클랜드는 사실 이제 데리카 선수가 좀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에서 이제 핵심 피스들이 좀 채워져 가고 있고 그 선수들이 또 굉장히 다들 젊기 때문에 이게 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클랜드는 이번 시즌 좀 플레이오프까지만 혹시 갈 수 있다면 내년에는 정말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반면 이제 타이탄스 같은 경우는 텍산스와의 헤드투헤드 경기가 남아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 경기를 내주고 텍산스와의 경기까지 내주게 되면 플레이오프 진출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타이탄스에게도 이 경기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사실 아까 오클랜드는 남은 경기 일정이 좀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네시는 가장 어려운 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오클랜드도 뭐 까다로운 상대 이거니와 이후에 텍산스와의 두 경기, 네. 그다음에 사실 세인츠와의 경기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어느 경기 하나 뭐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체크를 미리 해놓을 수 없는 그런 스케줄이에요. 테네시로서는. 근데 네. 뭐 사실 테너힐의 좀 달라진 모습에 그냥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이 두 팀의 러싱 공격, 이 데릭 헨리 그리고 이제 조시 제이콥스 선수가 이제 키 플레이어가 될 텐데 참 제가 찾아보니까 두 선수 스타일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데릭 켄리는 좀 힘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선수고 뭐 조시 제이콥스는 약간 스피드 위주의 그런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두 선수가 기록하고 있는 스탯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러싱 야드도 100야드 안팎으로 이제 차이가 그렇죠. 나고 네. 특히나 평균 야드가 4.9야드 똑같더라고요. 그 러싱 시도당 4.9야드. 네. 그러니까 물론 터치다운 개수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정도의 스탯으로 비슷하게 스탯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양 팀이 막을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승부는 그러면 이제 패싱에서 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테너힐 쪽에 좀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제 테너힐이 그 주전 쿼터백이 되고 나서 지금 5승 1패를 하고 있는데 그 타이탄스의 경기당 득점이 16.3점에서 29.7점으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거의 터치다운 2개 정도를 테너힐이 더 해주고 있다. 그렇죠. 뭐 사실 굉장히 핫합니다. 네. 네, 뭐 레이븐스에 좀 가려져 있지만 지금 테네시의 뭐 6경기에 평균 30점이라는 득점은 사실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양 팀의 디펜스가 러싱 디펜스가 12, 1위. 네. 두 팀이 거의 비슷하고 패싱 디펜스도 이제 27위, 24위인데 야드에서 봤을 때 경기당 이제 허용 야드가 258.2야드, 260.1야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패싱 디펜스, 러싱 디펜스 모두 이제 비슷한 수준이라고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쿼터백 차이에서 이제 이 경기가 갈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데리카보다는 그래도 이제 라이언 테너힐이 좀 더 낫지 않나. 뭐 데리카 입장에서 지난주 이제 추운 캔자스시티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 네. 뭐 좀 따뜻한 곳으로 돌아와서 좀 손이 좀 높고 그게 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길 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스와 이제 패트리어츠의 맞대결인데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사실 뭐 작년 시즌이라고 한다면 뭐 저희가 앞서 뭐 나이너스와 세인츠의 경기 가장 기대된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제 본 스케줄표에서 사실 14주차 최고의 빅매치 사실 칩스와 패트리어츠의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뭐 네. 지난 시즌 AFC 챔피언십에서도 만났었고 뭐 사실 뭐 떠오르는 뭐 NFL 최고의 스타 마홈스와 뭐 고트 브레디의 맞대결이라는 것만으로도 뭐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인데 지금 뭐 14주차를 앞두고 양 팀의 상황은 조금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두 팀 다 좀 침체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어쨌든 패트리어츠 공격이 원활하지 않고 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패트릭 마홈스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돌아온 이후에 지난 시즌만큼의 어떤 폭발력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게 좀 정론이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오클랜드한테 40득점이나 했지만 뭐 그 좀 내용을 열어보면 마홈스가 혼자 만들어낸 플레이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수비의 기여가 상당히 좀 큰 경기였고 뭐 이제 지난 시즌이었다라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시즌은 역시나 뭐 이 경기가 AFC 챔피언십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에 대한 리매치가 될 텐데 그 경기는 이제 37대 31 패트리어츠가 승리를 가져갔고 더군다나 패트리어츠가 원정 그러니까 에로웨드 스타디움에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만을 감안하고 이제 올 시즌을 본다면 이 경기는 질레 스타디움이니까 오히려 이제 여러 조건들은 패트리어츠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칩스는 그때 당시와 달라진 점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와이드 리시버 쪽에는 이제 뭐 그 미콜 하드먼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스킬 플레이어 쪽에서는 물론 카리먼트 선수가 뭐 빠지긴 했지만 지난 시즌 이 경기를 펼쳤을 당시에도 없었고 그렇죠. 그때는 이미 또 팀에서 방출을 당했었죠. 네. 그럼 사실상 칩스는 달라진 점이 크게 없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정말 큰 피스가 하나 빠졌어요. 랍 그론커스키 선수가 은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서 이제 해설자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난주 그 경기에 플래시백으로 또 농구장에 있는 것도 한번 화면에 나왔었어요. 레이커스 치어리더들이랑 같이 춤추고 막 그죠. 뭐 특이한 친구예요. 보스턴에서 뛰던 선수가 또 왜 LA에 가 있었는지는 좀 미스터리하긴 합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해설자 역할로 이제 데뷔를 하면서 뭐 프리게임 쇼, 하프타임 쇼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는데 입담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좀 특이한 친구예요. 네. 어찌됐든 이제 그롱크가 빠지고 난 빈자리가 여전히 메워지지 않으면서 패트리어츠는 냉정하게 현 시점에서 뭐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줄리안 에들먼만 막을 수 있는 공격이 돼버렸어요. 사실 그 지난 시즌 AFC 챔피언십을 좀 돌이켜 보면 패트리어츠는 사실 뭐 브레디의 힘으로 이겼다기보다는 러싱의 힘으로 승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초반에 굉장히 러싱을 많이 하면서 그 타임 오브 포지션을 많이 가져왔었고 뭐 이제 경기 후반에 이제 연장에 가서도 결국 러싱을 통해서 그 랜스 버케드였나요? 네. 그 선수가 이제 최종 끝내기 터치다운을 하면서 이제 패트리어츠가 우승을 하는 그 기반을 다졌었는데 슈퍼볼에 진출을 했었는데 네. 뭐 사실 이번 시즌은 뭐 에들먼밖에 없다 리시빙 뭐 그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러싱 공격이 이제 약화된 것이 좀 패트리어츠로서는 더 좀 뼈아픈 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뭐 제임스 화이트도 그렇고 지금 소니 미셸 선수도 그렇고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어딘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뭔지는 이제 저도 정확하게 찝긴 좀 어렵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나 오라인인 것 같아요. 뭐 주전 센터 빠졌죠. 뭐
레프트 태클이 부상해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계속 좀 들락날락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오라인의 구성원도 계속해서 바뀌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레이비온 벨 선수 같은 경우도 스틸러스에 있을 때와 지금 제츠에 있을 때 퍼포먼스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사실 기본적으로 같은 선수고 뭐 에이징 커브가 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뭐 2년 사이에 그렇게 극심하게 왔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들지는 않거든요. 30살에 이르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달라졌는지를 찾아보면 결국은 오라인이거든요. 제츠와 스틸러스의 오라인은 또 많이 다르죠.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지난 시즌의 오라인 구성원과 이번 시즌의 오라인 구성원이 달라졌다는 점이 결국에는 좀 러싱 공격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는 그 주요한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러싱에 맡기다 보니까 또 패스에 좀 의존하게 되고 또 그게 상대의 또 간파가 되면서 그렇죠. 패트리어츠의 공격이 좀 전반적으로 좀 약화가 됐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그럼에도 이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건 역시나 수비 덕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패트리어츠의 수비가 좋기는 하지만 점수쟁탈전으로 가면 칩스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사실 패트리어츠로서는 결국 마홈스를 제어를 해야만 이 경기를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결국에는 마홈스에게 공을 많이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패트리어츠의 수비가 얼마나 많은 턴오버를 만들어내는지가 이 경기의 승부를 가르는 그런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플레이오프 시나리오가 이제 또 있는데 칩스는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레이더스가 패배를 하게 되면 지구 우승을 차지를 하게 돼요. 이미 두 경기 차가 벌어져 있는데 여기서 더 벌어지게 되면 이제 AFC 서부 지구의 패권도 이제 그 주인을 찾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패트리어츠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심플하게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됩니다. 뭐 지금 버팔로가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우승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지만 일단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캔자스시티는 사실 AFC 웨스트의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플레이오프 진출에 만족하는 팀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 경기를 이기면서 사실 1, 2번 시드를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사실 뭐 뉴잉글랜드가 굉장히 어려운 상대이긴 하지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집중해서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경기에 대한 이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고요. 다음 경기는 시애틀 시옥스와 LA 램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NFC 서부지구 맞대결인데 시옥스가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됩니다. 뭐 시애틀은 사실 시즌 내내 나이너스에 좀 가려서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는데 좀 그 순위표에서 좀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 뭐 10주 차에 나이너스를 잡아내고 또 나이너스가 레이번스에게 또 패배하면서 그 틈을 타서 이제 꾸준히 승리를 쌓았던 것이 지금 사실 2번 시드에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뭐 오랜만에 또 NFC 서부지구를 차지할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바이킹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2번 시드로 올라간 시옥스가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나이너스와 동률인데 이제 헤드 투 헤드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시드의 우위를 갖고 있는 그렇죠. 시옥스이기 때문에 사실 한 경기만 삐끗해도 곧바로 내려가거든요. 사실 그 시옥스의 남은 경기 일정을 보면 뭐 펜서스 원정, 카디널스 홈 경기, 그리고 나이너스와의 홈 경기가 있어요. 사실 그 앞에 두 경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결국 나이너스와의 마지막 홈 경기에서 모든 것이 좀 결판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거는 스케줄을 이렇게 짠 어떤 담당자를 좀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돼요, 진짜. 사실 뭐 시즌 초 예상으로 보면 시애틀은 뭐 플레이오프를 도전하는 팀, 나이너스는 뭐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한 팀 정도의 매치업으로 예상이 됐는데 사실 뭐 17주 차에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경기가 하나 이미 이제 좀 예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옥스 같은 경우는 남은 경기 다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일단 뭐 시드를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LA 램스는 현재 이 NFC 7번 시드의 랭크가 돼 있습니다. 이번 주 경기 포함해서 상당히 좀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 다음 주에
카우보이스 원정, 그다음에 나이너스와의 원정, 그리고 카디널스와의 홈 경기. 네. 이 카디널스와의 경기는 좀 쉽다고 봐도 뭐 이번 주 경기를 포함해서 3경기나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기들이 연달아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 뭐 작년 NFC 우승팀인 지금 램스 입장에서는 지금 한 시즌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도 장담할 수 없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죠. 장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실 지금 약간 도전자의 입장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뭐 좀 남은 시즌 좀 기적을 바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카제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3경기 굉장히 어려운 경기고, 당장 이 경기에서 그냥 삐끗하면 플레이오프 물 건너가거든요. 뭐 홈 경기이긴 하지만 시애틀의 최근 기세가 워낙 무섭고 또 그 앞서 5주 차인가요? 이때 네. 맞대결을 했었어요, 이 두 팀이. 맞아요. Thursday Night Football에서 붙었죠. 그렇죠. 근데 시옥스가 또 30대 29 짜릿한 한 점 차의 승리를 가져갔고, 뭐 이날 뭐 고프도 잘했지만 또 윌슨이 결정적인 활약을 하면서 시애틀이 이겼기 때문에 뭐 사실 램스로서는 뭐 어려운 경기에 예상이 됩니다. 뭐 네. 지금 시애틀은 또 카슨과 페니라는 그 러닝백 듀오가 워낙 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뭐 걸리가 최근에 약간 살아나긴 했지만 네. 뭐 아직 우리가 알던 토드 걸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 러싱에서도 사실 지금 램스가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시옥스는 크리스 카슨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쿼터백은 뭐 윌슨과 고프, 그러면 또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램스에 뭐 에런 도날드가 있기는 하지만 뭐 전반적인 수비도 지금 시애틀이 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 사실 LA 램스는 어느 파트에서 자신들이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냉정하게 보면. 그래서 뭐 램스는 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은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이날 좀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즌 같은 모습이 나와야 뭐 경기를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램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5주 차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30대 29 한 점 차의 짜릿한 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경기도 상당히 좀 끈적끈적하게 흘러가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뭐 램스가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레이브스전처럼 이렇게 완패를 할 것 같진 않고, 뭐 나름 또 지구 라이벌이고 서로를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 접전의 경기가 될 텐데, 뭐 그런 승부처에서 걸리나 뭐 고프가 좀 이전과는 다른 좀 활약을 해줘야만 될 것 같고, 네. 램스로서는 조금 좀 분전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쿠퍼컵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즈만 위원이 특히 이 슬롯 리시버 쿠퍼컵의 존재가 고프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여러 번 그렇죠. 언급을 했었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쿠퍼컵을 계속 잘한다 생각만 했는데 최근 기록을 보니까 최근 4경기에서 모두 70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전에 그런 안전장치 역할을 제대로는 못 해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근데 뭐 어쨌든 강팀 시애틀을 넘기 위해서는 뭐 지금 없던 자원까지 끌어들여야 되는 마당에 지금 잘해줘야 되는 쿠퍼컵은 뭐 사실 한 100야드 이상은 좀 해줘야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제로드 고프가 일단 각성을 좀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시옥스와 램스의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자이언츠와 이글스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가 이제 먼데이 나잇 풋볼 마지막 경기가 되겠는데요. 이 경기는 사실 이제 뭐 자이언츠는 플레이오프를 이미 탈락을 했고, 이글스에게는 상당히 또 중요한 경기인 것이 카우보이스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를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글스가 이 경기 차를 좁힐 수 있는, 제가 정말 이제 타이를 만들 수 있는 절묘한 찬스를 잡았어요. 뭐 사실 지난주에도 절묘한 찬스가 있었는데 이미 한번 놓쳤죠. 네. 사실 그 약팀 마이애미만 잡으면 또 동률이 되는 거였는데 이미 기회를 한번 놓쳤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도 좀 필라델피아 팬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무조건 이 기회를 잡는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한번 뭐 어떻게 보면 속았기 때문에 네. 이겨야죠. 뭐 이거는 뭐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글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겨야 꿀잼이에요. 뭐 NFC 이스트가 지금 뭐 세 팀이나 아직 우승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5할 이상의 팀이 없어요. 네. 그렇죠. 모두 지금 5할 미만인데, 그렇죠. 뭐 사실 그들만의 리그 지금 펼치고 있는 NFC 이스트인데, 뭐 필라델피아의 뭐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면 지난주에 사실 조던 하워드가 좀 결장을 했었어요.
그 알션 제프리와 넬슨 아골로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조던 하워드의 결장이 좀 뼈아팠는데 이번 주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올 수 있을지 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고 그 넬슨 아골로가 사실 뭐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네. 이번에 또 훈련에 또 못 돌아왔다. 훈련에 또 참석을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없는 리시빙 자원에 드시언 잭슨도 지금 없는 마당에 그렇지. 뭐 필라델피아는 또 지금 부상이라는 악재에서 계속 시달리고 있고 뭐 필라델피아와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기록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필라델피아가 사실 2017년에 처음이자 지금까지는 마지막 슈퍼볼 우승을 네. 뉴잉글랜드 당시 꺾고 우승을 했는데 그 당시 뭐 그 슈퍼볼을 한 장면을 요약하자면 혹시 그 필리 스페셜 아니겠습니까? 필리. 네. 네. 그 덕 비더슨 감독과 닉 폴스가 합작을 했었던 거근가. 그렇습니다. 아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닙니다. 네. 그 지금은 빌딩 네. 네. 그 제기어스 사이드라인에 앉아 있게 될 그 닉 폴스가 만들어낸 우승이 있었는데 최근 3경기에서 연속으로 트릭 플레이를 맞았어요. 필라델피아가. 그 뉴잉글랜드한테 한번 복수를 당했고 네. 네, 윌슨한테 또 당했고 지난주에 그 스페셜 팀의 그 펀터 투 키커 터치다운을 또 맞으면서 지금 필라델피아가 사실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혼나고 있죠. 뭐 사실 그 뉴잉글랜드한테 그런 슈퍼볼에서 플레이를 한 거에 대한 어떤 뭐 벌을 받는지 지금 3주 연속 그 트릭 플레이 관련해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 이번 주 뉴욕 자이언츠가 또 한 번 더 필라델피아에게 이런 좀 굴욕을 안길 수 있을지 뭐 이런 거 보는 것도 좀 소소하지만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뉴욕 자이언츠가 앞서도 이제 플레이오프를 탈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할 얘기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경기는 굉장히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주전 쿼터백이 이제 데니얼 존스가 부상이 좀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유력하게 일라이 매닝 선수가 다시 선발로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라이 매닝 선수가 이제 은퇴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 투어를 떠나게 되는 셈이 됐어요. 뭐 은퇴 투어에 처음으로 이제 그 10여 년간 계속 지구 라이벌로 매년 2번씩 상대였던 필라델피아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 네. 그런 일라이 매닝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일라이 매닝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 선수가 기록이 어땠지?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네. 이제 2경기에서 2패를 기록했고 뭐 556야드, 2터치다운에 2인터셉션입니다. 그래서 뭐 경기당 야드는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뭐 사실 크게 인상적인 모습은 아니었고 결국 2경기 다 패하면서 데니얼 존스에게 이렇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는데 뭐 한 10주 정도 쉬었습니다. 사실 근데 뭐 이제는 어떤 기술적인 반등은 없다고 봐야죠. 이 선수에게 은퇴를 그렇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정신적인 각성 이제 선수 생활 뭐 아까 리버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다. 맞아요. 뭐 이런 동기부여가 일라이 매닝에 분명 있으려 생각을 하고 일라이 매닝이 또 커리어 내내 또 그런 아무도 이길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슈퍼볼을 2번이나 우승하면서 이 자리에 온 선수잖아요. 네. 그런 어떤 남들의 시선들을 다 이겨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도 남은 4경기에서 일라이 매닝이 한 경기라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일라이 매닝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한 경기 이길 수 있을까 의구심이 분명히 있지만 뭐 이런 주변의 어떤 시선들을 또 이겨줬으면 좋겠어요. 일라이 매닝을 한 경기라도 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일라이 매닝의 커리어가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라이 매닝 선수에 대한 얘기를 끝으로 이제 저희도 14주차 있을 경기들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진만 위원이 이제 출장을 가면서 처음으로 이제 카메라 앞에 앉게 됐는데 일단 소감을 조금 안 들어볼 수 없겠는데요. 뭐 이진만 위원의 부재로 제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사실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도 있었고 뭐 좀 긴장도 됐지만 이렇게 약간 녹화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또 즐겁고 재밌었던 기억들만 좀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올어바웃 NFL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뭐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편집을 담당하고 있지만 네, 대장이에요. 아닙니다. 근데 일단 제가 올어바웃 NFL의 가장 첫 번째 시청자고 가장 첫 번째 팬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저희 방송 사랑해 주시는 또 많은 팬들 계시지만 네.
그래서 전 다시 이제 또 카메라 뒤에서 시청자 입장으로 또 편집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네.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NFL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또 더 노력하겠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김민준 아나운서와 이지만 해설위원이 얼마나 또 고생하시는지 또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두 분이 혹시 제가 하던 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제 역할을 바꿔서 네, 저도 이제 이 두 분의 고충을 알게 됐으니까 이 두 분도 저의 고충을 한번 같이 좀 느껴보는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뭐 약간 농담 반 섞인 그런 이야기를 마무리로 제 소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네. 사실 좀 긴 시간 동안 저희가 녹화를 했는데 이거 끝나고 또 편집하러 가야 돼요. 본업이 남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1인 2역이라는 게 뭐 이렇게 좀 힘들다는 뭐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이지만 의원이 또 다음 주부터 돌아오셔서 또 한 주 푹 쉬셨잖아요. 바이위크로. 네. 이제 러스트가 아닌 레스트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더 좀 퀄리티 있고 더 풍성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NFL 소식을 좀 전해드릴 것 같고 뭐 혹시 또 이 두 분이 좀 부재하는 때가 있거나 아니면 또 저희가 좀 기획을 해서 만약 셋이 같이 나올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제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또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진만 의원이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오면 카우보이스가 지금 3연패거든요. 그렇습니다. 3연패는 또 시즌 처음이에요. 저희가 올 어바웃 NFL을 하고 나서 최다 연패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진만 의원이 어떤 얘기를 가지고 돌아올지가 저희도 너무 궁금한데 다음 주가 벌써 기다려져요. 지금 뭐 미국에서 또 호텔에서 아마 비트를 틀어놓고 뭐 댈러스 경기에 대한 심층적인 리뷰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First and 17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14주차 경기들에 대한 리뷰 그리고 15주차 경기들에 대한 프리뷰를 가지고 First and 18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